여러분, 영화 백투더퓨처 생각나시나요? 거기에 나왔던 미래가 2015년이었습니다. 벌써 지난 지 한참 됐죠. 그리고 거기에 그 타임머신으로 등장했던 드로리안이라는 차, 그 자동차가 올해 8월에 전기차로 출시될 예정입니다. 드로리안 모터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만든다고 하는데,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것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.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사람 손 안 타는 완전 자율주행차, 이거 타고 출근할 수 있는 날 멀었을까요? 멀지 않았을까요? 요 얘기 해주실 황치규 기자 현장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황 기자님, 그 백투더퓨처에서 네. 우리 그 되게 신기했잖아요. 뭐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내용을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시네요. 전격 제트 작전.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네. 그 오라고 하면 오잖아요. 네. 그것도 그 원격 호출 시스템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블루투스. 네. 그런데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자율주행 기술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어서잖아요. 네. 차 안에 사람이 없는 그 차가 경찰에 단속된 동영상, 이게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, 최근에. 예, 며칠 전부터 이제 좀 해외에서 좀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.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경찰이 차량을 정지 신호를 해서 이제 차량을 세우는데 아마 이제 밤인데 야간에 라이트를 안 켜서 이제 정지 명령을 내린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. 차가 서요. 차가 서서 이제 경찰이 그 운전석에 가서 이제 보는데 네. 사람이 없습니다. 이제 사람이 없어서 이게 좀 되게 본인이 되게 당황해하고 그 동료 경찰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와중에 또 차가 다시 움직여서 좀 더 가요. 갔다가 다시 쓰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경찰의 단속에 그 차가 불응했군요. 네, 아예 더 차가 멈췄다가 다시 또 가다 일정 거리를 갔다가 다시 서게 되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이제 경찰이 좀 당황해하는 장면이 많이 회자가 됐고 또 이 차가 좀 달아나려고 했던 거 아니냐, 또 이렇게 하는 좀 해석들도 좀 있었는데 사실 요 차량은 이제 미국의 그 GM이 계열사인 그 자율주행차 계열사인 그 크루즈라는 회사에서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. 그 테스트에 활용된 그 쉐보레 그 전기차량이고 네. 이게 다시 왜 움직였냐라는 거에 대해서 회사 측 대변인은 이게 좀 더 안전한데 정차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가서 움직였다라지 이게 뭐 달아나려고 했던 건 아니다. 이렇게 좀 해명을 하면서 최근에 아주 뭐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많이 좀 뭐 우스갯소리를 많이 회자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. 네. 만약에 내가 경찰인데 네. 그 단속을 했다. 네. 그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. 그 창문 내리세요 했는데 사람이 없다. 네. 소름. 처음에는 좀 놀랄 것 같고요. 네. 사람이 혹시 숨어 있었던 건 아니겠죠? 네, 뭐 그 당황해서 아마 그것까지도 해서 계속 쳐다보는 장면도 나오는데요. 좀 본인이 경찰 입장에서는 그 단속을 하는 지금까지 익숙한 거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 그렇죠. 펼쳐지면서 순간적으로 뭐 이런 자율주행차가 있다는 것만 알았겠지 접해본 건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당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멈칫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서 이제는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경찰의 그 단속 매뉴얼에 AI가 자율주행하는 차도 어떻게 단속할지 이것도 좀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논의는 많이 있고요. 좀 정책적으로 국가마다 다르지만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는 흐름들은 이제 국가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테스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예측 가능하지 않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다 보니까 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좀 이런 자동차가 우리 사회 시스템하고 일정 부분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앞으로 이게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좀 규제나 제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금방 될 것처럼 우리 몇 년 전부터 기사로
굉장히 많이 접했거든요. 네. 영상도 많이 저도 나오고요. 많이 썼습니다. 네. 그렇죠. 네. 많이 쓰셨잖아요. 네. 많이 봤는데 네. 언제부턴가 자율주행 기능 상용화 이 얘기가 좀 쏙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. 저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좀 예전 뉴스들을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. 이제 뭐 2017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제 BMW에서 네. 2021년에 이제 레벨 5라고 해서 이제 거의 인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의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더라고요.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또 뭐 BMW뿐만이 아니라 뭐 포드부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서 유사한 메시지를 쏟아냈었고 그리고 뭐 이제 구글이나 뭐 그 우버 같은 테크 기업들도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게 이제 몇 년 안에 이게 상용화 되겠구나라는 좀 과도한 낙관론이 당시에 좀 팽배를 했었는데 당시에 저도 사실 좀 그거 뉴스를 좀 쓰면서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관련 업체들의 메시지가 그렇게 좀 쏟아지다 보니까 좀 따라간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한 5년 2021년이 지났잖아요. 이제 뭐 많은 예상들은 뭐 빗나갔다 이렇게 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저는 거기서 우리가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. 돈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차량이라는 건 결국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는 거는 문제가 없죠. 그 대지에서 그냥 달리기 할 수 있는데 차나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그 운행하는 것들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, 요게 아마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. 최근에 레벨 3를 넘어서 사람이 이제 안 타도 되는 레벨 4 단계의 테스트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. 네. 그러면 운전자 없이 그냥 만약에 뒷좌석에 타서 도착할 때까지 나는 영화 볼 수 있어요. 이런 차가 진짜 좀 있으면 다닌다는 뜻이에요?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찰에 걸린 차가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레벨 4 수준의 이제 테스트되고 있는 차량인데요. 지금 두 회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사람 자체가 아예 운전기사가 만일을 대비해서 안전 운전기사가 타지 않은 아예 이제 완전 무인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. 규모가 큰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테스트들이 대부분이 레벨 4라고 하더라도 운전기사가 만일을 대비해서 탑승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한 1, 2년 전부터 이제 좀 구글이 피닉스 지역이라고 좀 교외 지역이긴 한데 애리조나 교외 지역에서 무인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테스트를 했고 이번 크루즈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결코 만만한 도시가 아니거든요. 운전하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꾸불꾸불한 길도 많고 언덕길도 많고 도로 폭이 또 좁아요. 네, 그리고 보행자도 굉장히 많아서 기존의 교외 지역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지던 테스트랑은 좀 끄이 많이 다르다.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디테일한 내용들도 좀 보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그 전에는 직원들만 이제 상대로 테스트를 하다가 2월부터는 일반인들로도 확장할 수 있는 정보 허가를 받았어요. 자신 있다는 얘기네요. 네,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정도, 그러니까 탑승의 한 절반 정도가 일반인들이 탑승을 한다고 그러고요.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서비스 지역을 샌프란시스코 이외로도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에 이제 좀 비용을 좀 부과할 수 있는 걸 허가해달라는 좀 허가를 좀 신청해 놓은 상태라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특정 지역 내에서의 어떤 이게 광범위한 지역은 아니겠지만 특정 지역 내에서의 어떤 상업적인 어떤 로보 택시 서비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무인 자율주행차에 기반한 로봇 택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좀 일반인들에게 좀 더 많이 보급은 될 수 있는 여건은 점점 마련되고 있다.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. 여기 상암동에서도 서울시가 사람이 탑승한 채로 자율주행하는 차량을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. 상황인데
자율주행 관련 기술 지금 저희가 레벨 뭐 1, 2, 3, 4, 네. 5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네, 있어요. 네, 네. 현재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?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상용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레벨 2 수준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단계고요. 차량들이 나와 있는 단계고 레벨 2, 1이나 2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일단 사람이 운전을 주도하고 필요할 경우에 이제 도움을 받는 이제 그냥 운전을 보조하는 기술 수준으로 좀 평가를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조금 상용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가 이제 레벨 3 수준인데 레벨 3 같은 경우는 특정한 조건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좀 가능한 자동차가 좀 운전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단계를 이제 레벨 3라고 하는데 사실 또 레벨 3 하면 같은 레벨 3라도 급이 많이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. 많아서 좀 글로벌하게는 지금 이제 레벨 3가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. 이 정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레벨 4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범 서비스들이 국내도 그렇고 뭐 해외도 그렇고 여전히 테스트 단계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 옵션 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는 네네. 상황인데 이걸 FSD라고 부르지 않습니까? 네. Full Self Drive. 네. 그런데 테슬라에서 요걸 내놓고 우리는 완전 미래차다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는 한 5만 4천 대 리콜을 하기도 했단 네. 말이에요.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 요 기술력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? 좀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면 테슬라는 이제 뭐 태행 자체가 좀 실리콘밸리 기업이고 이제 자동차에서 탄생한 자동차 문화, 회사 문화를 가지고 탄생한 네.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비즈니스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. 그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스타일로 지금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기존 자동차 업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오버하고 있다라고 좀 비춰질 수 있는 행보들도 좀 많아서 수시로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FSD 기능도 지금 업계에서 좀 뭐 보편적으로 전문가들이 좀 평가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단계는 2단계에서 3단계, 레벨 2에서 3 사이에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이 FSD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고 이 용어를 보통 앨런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다 합니다.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가 없어도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알아서 하는 거라는 약간의 좀 오해를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군요. 심어주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베타 서비스라고 불러요. 호칭을 베타 서비스라는 또 단계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우리는 알파에서 네. 하나 벗어났다. 네, 이제 베타 서비스라는데 베타라는 표현은 공식 서비스가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베타 테스트라는 거를 좀 그렇죠. 하면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를 합니다. 계약서에. 네, 그런 부분들 약관에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. 그럼 자랑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아직까지? 지금 미국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다. 이제 이런 평가들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뭐 앨런 머스크 CEO도 인정했기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은 많이 어렵다. 이 부분이 이제 본인도 공식적으로 이제 여러 공식 석상에도 이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딩 자체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브랜드를 써버리니까 일반 또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 로열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또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그 FSD를 높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.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요. 약간 마케팅 과정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이 MSG를 적절하게 혹은 약간 짭짤하게 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워낙에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는 됐어. 차만 잘 만들면 돼.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요거는 일단 테슬라의 자신감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현재까지는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인 것 같은데요. 네. 우리나라 자율주행차는 그럼 어디까지 와 있나요?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 레벨 2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올해 이제 현대차에서 하반기에 이제 레벨 3를 상용 국내 출시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요걸 기술을 이제 글로벌로도 확장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레벨 3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혼다가 먼저 출시를 했고 이제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그 차량 자체만 넣고 상용차 자체만 넣고 오면 타임상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연구나 어떤 이제 레벨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한 이제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인프라를 측면에서 보면 좀 여러 업체들이 한국도 좀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어 있지만 미국하고 이나 중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은 좀 그 밑에 좀 멀리서 따라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근데 우리도 IT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잖아요. 네. 그런데 왜 이 기술에서는 미국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? 사실 이제 뭐 인터넷이 이제 뭐 그 탄생 배경을 보면 미국의 네. 그 국방부 산하의 고등방위 그 연구계획국이라고 그래서 그 거기서 이렇게 기술 지원을 자금 지원을 해서 인터넷 기술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제 사례가 많이 네.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자율주행차 기술도 2004년 5년 7월에 그 이걸 보통 다르파라고 부르는 그 미국 고등방위 연구계획국에서 자율주행차 챌린지 대회를 열어요. 아, 거기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실리콘밸리에 네. 있던 엔지니어들, 대학생들, 그 컴퓨터 공학이나 이 AI를 전공하던 이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굉장한 도전적인 인센티브를 그때 좀 제공을 해서 그 세 차례 정도의 그 챌린지 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개발자 커뮤니티가 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구글에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지금 구글이 실리콘밸리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테스트하고 있는 그 웨이모 테스트하고 있는 웨이모의 그 네. 무인 자율주행차 이거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도 나와서 구글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. 창업을 해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크루즈로 이제 가 있는 거고요. 그런 사람들 크루즈가 있고 또 뭐 다양한 지금 자율주행차에서 혁신 스타트업으로 평가받는 이런 기업들에 다 그 출신들이 다 그 뿌리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 개발자의 그 커뮤니티라든지 역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돼 있어서 뭐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인 그 우위가 좀 있고요. 그 정책적으로도 미국은 유럽이나 한국과 달리 정부 정책이 캘리포니아나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에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네거티브 규제가 미국은 뭐 많다라고 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는 것만 빼면 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공간을 열어주는 편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도 좀 그 주행차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험들이 좀 가능하도록 좀 서포트를 해준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시간이 벌써 한 20년 흘렀군요. 네. 그쪽은 시작한 지. 네. 그리고 모험 자본, 우리 소위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돈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들잖아요. 네. 그래요. 그런 토대가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많이 따라와서 이제 자율주행 3단계 차량 상용화 모델이 나온다고요? 네, 현대차에서 이제 올해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. 출시를 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델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좀 짚어보면 상업적으로는 좀 이게 연착륙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레벨 3부터는 부품이 비싼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가격 차이가 이게 뭐 조금 차이 나면은 확 뭐 올라가는군요. 이게 좀 이 정도 옵션은 내가 받아들이고 살 수도 있는데 이게 단가 자체가 확 달라졌을 경우에는 이게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지금 그 현대차에서 내놓고 있는 그 G 시리즈 이런 것들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네. 자동차 가격이 앞자리가 달라져 버리면 시장에서 네. 얼마나 각광을 받을지 또 오늘 자율주행 기능 관련해서 질문들 많으신데요. 철도 회사는 왜 도입하지 못할까요? 요거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우리 크루즈 기능 옛날에도 있었는데 뭐가 다르냐? 크루즈는 보통 정속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. 그런데 이 자율주행은 아마 속도가 달라지거나 여러 변수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. 요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